자, 이건 뭐 미래 예측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 2028년 6월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의 AI 열풍이 불러온 거대한 위기를 돌아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렸는지 그 사건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이 모든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맞는다면, 그런데 바로 그게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떠세요? 모두가 AI가 가져올 유토피아를 얘기할 때 바로 그 빛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려 2028년 6월. 그때 발표된 미국 실업률이 무려 10.2%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였냐면요.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 월가의 투자자들 전부 다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가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026년 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8%나 폭락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이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무감각 그 자체였어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인류의 미래라고 환호했던 그 AI 기술이 어떻게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기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확산됐습니다. 처음엔 소프트웨어 산업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경제 전반에 마찰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붕괴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금융위기로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부터 보시죠. 이 모든 위기의 시작은 정말 조용한 곳에서 바로 기술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부터 했습니다. AI 코딩 에이전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실력 있는 개발자 한 명이 AI를 옆에 끼고 일하면 단 몇 주 만에 수억 원짜리 SaaS 제품의 핵심 기능을 그냥 뚝딱 복제해내는 거예요. 이러니 기업 CIO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계속 내야 해?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들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순식간에 제품 차별화는 의미가 없어졌고, 시장은 그야말로 누가 더 싸게 파나 하는 치킨 게임으로 돌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보통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 기업들은 막 저항하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AI 때문에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살아남으려고, 비용을 줄이려고 누구보다 더 빨리 AI를 도입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속도를 더 높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위기의 핵심 엔진, 이른바 지능 대체 루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AI가 좋아져서 사람을 대체하죠. 그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입니다. 그럼 기업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익을 지키려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비용을 더 줄이려고 AI에 더 투자해서 사람을 더 잘라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악순환에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2027년이 되자 이 악순환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경제 전체로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AI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모든 걸 최적화해주는 도구가 된 거죠. AI 에이전트들이 뭘 파고들었냐면요. 바로 인간의 귀찮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귀찮아서 혹은 잘 몰라서 더 내던 돈들 있죠. 예를 들면 여행 예약할 때 붙는 플랫폼 수수료, 매년 그냥 연장하던 보험,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던 비싼 복비, 늘 쓰던 배달앱만 쓰던 습관 같은 것들이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매 순간 가장 싸고 효율적인 걸 찾아내버리니까 이런 인간의 마찰을 기반으로 하던 수많은 거대 산업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말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던 것들 중 상당수는 그저 친절한 얼굴을 한 마찰에 불과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단골이라서 혹은 믿을만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은 그냥 정보가 부족하고 비교하기 귀찮았던 그 마찰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AI가 아주 냉정하게 까발려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몇몇 산업이 망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의 칼날이 이제 미국 경제의 가장 중심, 그 심장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소비라는 엔진 그 자체를 말이죠. 물론 이런 반론이 있었죠. 야, 기술이 발전하면 원래 있던 일자리는 없어져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잖아. 지난 200년 동안은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왜냐? 예전 기술들은 인간이 할 새로운 일을 남겨줬거든요. 근데 AI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 예를 들어 AI 관리자나 AI 윤리 전문가 같은 일들조차 인간보다 자기가 더 잘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AI의 직격탄을 맞은 이 화이트 칼라 계층은요, 전체 일자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은 미국 전체 소비의 무려 4분의 3, 그러니까 75%에 달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의 지갑이 닫히기 시작하자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물밑에서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3호 신용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문제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대출 형태로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위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 이른바 판광석의 카나리아는 젠데스크라는 회사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곳이었죠. 근데 AI가 고객 상담을 다 자동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이 회사 수익이 당연히 곤두박질 쳤고 결국 거액의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져나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가장 근간,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었습니다. 무려 13조 달러 규모의 이 시장은 단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었거든요.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의 월급은 안정적이다. 바로 이 믿음이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대출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들 신용점수 높은 성실한 우량 직장인들이었죠.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평생 갈 줄 알았던 그 안정적인 직장이 대출을 받고 나니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세상이 게임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뭘까요? 이건 그냥 흔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가장 귀하고 비쌌던 자원, 바로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의 가치가 AI 때문에 하루아침에 폭락하면서 일어난 거대한 가치 재평가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경제 시스템, 모든 금융 모델은 사실 단 하나의 아주 거대한 가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 가정은 바로 인간의 지능은 희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나타나면서 사상 최초로 이 지능이라는 게 복제가 가능하고 무한히 공급될 수 있는 흔한 자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아마 이 문장이 이 위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에서 가장 생산적인 자산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당연했는데 이번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2028년의 시점에서 돌아본 하나의 사고 실험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2028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인간의 지능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